안녕하세요. 나답게 행복한 삶을 안내하는 라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의 0에서 1구간을 넘어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지난 시간 영상 아직 못 보신 분은 여기 클릭하시고 먼저 보고 오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은 정말로 실천력이 꽝인 저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방법입니다. 저처럼 실천력이 떨어져서 자학과 우울의 늪에서 헤매셨던 분들이라면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요,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잘 안 된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어려운 게 당연하다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유튜버 달빛부부님의 영상을 즐겨 보거든요. 그 달빛부부님이 올려주시는 영상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배우들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소개해줘요.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스칼렛 요한슨이요. 허스키한 목소리 때문에 끊임없이 오디션에 떨어져서 좌절했던 이야기도 있고요. 앤 해서웨이가 수도 없이 오디션에서 탈락하다가 간신히 배역을 맡은 첫 작품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다가 결국은 조기 종영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엠마 스톤이 어린 시절에 공황장애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오히려 공황장애 때문에 연기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위대하고 정말 전 세계적인 배우들이잖아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한결같이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또 중간에 잘 되다가도 잘 안 되는 시기가 또 찾아와서 좌절하기를 정말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배우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달빛 부부의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는 일상에서도 초기에 굉장히 어려운 노력을 한 이야기들을 아주 눈여겨보곤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이신 김미경 씨도요. 처음 강의할 때는 너무너무 떨려서 10,000번씩 연습했다고 해요. 30대에 연봉 10억이 넘어간 자청님도요.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처음 8년간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저의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어려운 건 하기 싫다가 아니라 어려운 건 당연하다. 누구나 똑같이 이 과정을 겪는다는 시냅스가 계속해서 강화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렵다고 말할 때는요, 그 어렵다는 말 뒤에 어려워서 못하겠다, 어려우니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어려우니 재미가 없다, 그래서 하기가 싫다 등등의 가로친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아시죠? 서 있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지잖아요. 우리 뇌는 원래 편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잘 안 되는 것, 어려운 것들은 우리 뇌가 싫어, 이런 거 싫어, 피하자라는 연결망이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세팅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어려운 건 피하자라고 뇌에 고속도로가 날 만큼 굉장히 강화된 시냅스를 이제부터는 어려운 건 당연하다, 좋은 걸 누려가는 과정은 원래 초반에 매우 어렵다라는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생각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주변의 멋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거들을 마구 뇌에다가 들이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려운 건 하기 싫어 라는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싶은 반응 대신에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저절로 반응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얘기로 더 강화시켜주면요. 어려움을 넘어가면 좋은 게 있다 라는 생각에 오솔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뇌에다가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보상 체계를 계속해서 연결해 줄수록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파워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래, 쉬우면 누구나 다 누렸겠지, 어려우니까 그 좋은 걸 소수만 누리는 거잖아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힘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딱 한 번만 시도해보고도 어려워, 하기 싫어 하고 정말 잘 포기하는 프로 포기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뇌를 훈련한 결과 지금 어려운 걸 만나면 하기 싫어, 포기할래가 아니라 오호라, 이걸 해내면 내가 뭔가 좋은 걸 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쓰다가 잘 안 되면 글은 처음 써보니까 못 쓰는 게 당연해. 그런데 하다 보면 분명히 쉬워지겠지? 지금보다 글쓰기가 쉬워지면 진짜 신나겠다 하면서 어려움 끝에 있는 보상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요. 그래서 잘 안 돼서 답답한 구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뇌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주입해 주는 게 좋아요. 제가 아주 효과를 본 방법은 확언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할 때마다 뇌의 시냅스가 강화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죠. 확언하는 법은 나중에 영상을 추가로 더 자세히 준비할게요. 실천력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요. 목표는 아주 낮게, 실천은 아주 작게 쪼개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천을 잘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요. 목표는 아주 높고 실천은 아주 조금밖에 안 하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산에 등정하는 목표가 있는데 동네 앞산에 올라가는 체력도 안 키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저기서 꿈은 원대하게 꾸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목표는 커도 돼요. 중요한 거는 목표와 현재의 나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이를 잘게 쪼개서 작은 목표를 하나씩 클리어하면서 레벨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을 벌고 싶은데 지금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에 1억을 목표로 뭔가 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당장 뭘 실천해야 될지 감도 잘 안 옵니다. 1000만 원을 벌어본 경험도 없는데 1억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월 200에서 300을 버는 스몰 스텝을 만들고 그것이 가능하게 될 만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먼저인 거죠. 목표가 아주 작으면 도전하기가 쉬워지고요. 목표를 향해 할 일들을 아주 잘게 쪼개면 성취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저희 투두리스트에 그냥 유튜브 촬영, 업로드 이 정도만 써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투두리스트를 엄청 쪼개서 써요. 유튜브 주제 정하기, 대본 쓰기, 대본 읽으면서 수정하기, 촬영하기, 편집하기, 업로드하기 등등등 이렇게 단계를 아주 많이 나눠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단계마다 시간 배정도 따로따로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지우는 맛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투두리스트에 적은 것들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요. 정말 별것 아닌 일을 하고 나서도 엄청나게 뿌듯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내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최종 목표를 두되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해서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쪼개봅시다. 그리고 그 작은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매일의 투두리스트를 또 아주 잘게 쪼개봅시다.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당장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천력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 사실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정말 온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2부에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